얼마 전에 일본의 유녀와 오이란 그리고 기생에 대해서 다루었죠.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들의 이야기는 교과서나 다른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생각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보통 계층이나 계급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류층과 일반 서민들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코르티자는 상류층 중에서도 최상류층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인들입니다. 일본의 오이란과 같은 존재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 있죠. 매춘부는 인류 최초의 직업 중에 하나이자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요. 식욕과 같이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에 성을 사고 파는 여성은 물론 비슷한 직업을 가진 여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보나 등장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번에 업로드 되었다가 제재로 인해 삭제된 중세 유럽의 성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억제할수록 성문화는 음지로 가서 뒤틀리고 이상해집니다. 참고로 제재된 영상들은 닭머리가 돌아와서 모두 다시 제작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이죠. 어쨌든 성적 욕구는 신분과 재산에 상관없이 존재했고 겉으로는 고고해 보이고 도덕적인 척을 하는 최상류층을 위한 매춘부 또한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이란, 고대 그리스의 헤타이라가 있죠. 오이란과 헤타이라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양의 오이란이 있었고 그리스의 헤타이라가 있었다면 과거 유럽에도 시대를 풍미했던 고급 매춘부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코르티잔이죠. 코르티잔은 본래 궁궐에 상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궁정에 상주하는 여인들, 특히 유흥을 제공하는 여인들을 일컫는 단어로 변화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중적인 의미였지만 궁정에 상주하는 여인 중에 남성 귀족이나 왕족을 위해 성적 유흥과 예술적인 교양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가 점점 강해져 코르티잔은 고급 매춘부이자 정부를 뜻하는 단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코르티잔이라는 단어는 과거 유럽의 영향력처럼 퍼져 다른 문화권의 고급 매춘부 또한 코르티잔이라 불릴 정도였죠. 한국에서는 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뒤마의 소설 동백꽃을 들고 있는 여인의 제목을 춘이로 번역해서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마르그리트가 코르티잔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코르티잔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당시 종교의 영향이 컸죠. 사실 종교는 핑계였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명분은 종교였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은 원죄를 범한 이브의 딸이고 미천한 존재라는 이유로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남편의 부속물로 보았죠. 실제로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은 남성의 복종자로서 남녀의 구별과 사회적인 역할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농경 사회이다 보니 남자는 사회적인 노동을 하고 여자는 출산과 가사노동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사실 이건 산업혁명 이전의 거의 모든 국가와 시대의 공통점이죠. 한국은 유교와 성리학의 영향이 컸지만 프랑스는 종교의 영향이 컸다.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던 20세기, 정확히는 1928년 이전까지도 여성은 스스로 자립해서 경제 및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몰려든 여성들은 더욱 심했죠. 당시 산업화로 도시에 몰려든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도시의 성비는 남성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었죠. 독립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남자를 선택하는 데는 여자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새로운 권력이 생긴 것이죠. 마치 수컷 동물이나 곤충처럼 남성들은 여성들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과시해야만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의 수준도 달라졌죠. 도시의 많은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는 남성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가에 따라 그리제트, 로레트, 코르티잔이라는 이름으로 계급이 나누어졌죠. 이것은 곧 프랑스 화류계를 상징하는 세 가지의 등급으로 굳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지위의 여인 그리제트는 회색을 뜻하는 그리라는 이름처럼 값싼 회색 드레스를 입던 여성 공장 노동자들을 부르던 명칭에서 가져온 것이죠. 신분이 낮고 경제력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거나 거리에서 꽃이나 과일, 음식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매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제트의 주고객은 도시로 유학을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가사노동을 담당할 여성을 필요로 했죠. 그리제트는 대학생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대학생의 집에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대학생은 그리제트로부터 가사노동과 성관계를, 그리제트는 돈과 함께 살 집을 얻었죠.
이렇게 보면 결혼 관계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혼하는 경우는 없었고 그렇다고 연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그리제트는 가정부와 매춘부의 일을 동시에 한 노동자였던 셈이죠. 물론 여러 명을 무작위로 상대하는 일반적인 매춘부와는 달랐고 여성들도 노동만 하는 여성 노동자들보다 그리제트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지금과는 달리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제트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큰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특성상 학기가 바뀌거나 학생의 집안이 어려워져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제트는 이런 경우에 자신과 함께하는 학생을 바꾸었습니다. 살곡과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는 해도 워낙 적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낮에는 대다수가 공장에서 일했죠. 그래서 언제나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엿보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상류층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기에 그리제트에서 로레트로의 이동을 꿈꾸는 여성들이 많았죠. 애초에 이걸 노리고 대도시로 이주하는 여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신분의 특성상 로레트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왕실이나 귀족의 여인이 되어 궁궐에 들어가는 코르티잔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원래 로레트는 로레트 성당 근처 주택에 거주하며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이곳은 파리의 대표적인 집창촌으로 손꼽히는 지역이죠.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로레트의 특성을 자유분방함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리제트와 비슷하지만 로레트는 남자의 경제력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과 만남이 가능했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제트처럼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유롭다고는 해도 로레트는 모든 생활을 남자에게 의존했죠. 코르티잔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만나는 남자의 경제력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로레트의 상대는 대체로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나 낮은 계급의 귀족 계층이었죠. 로레트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충분히 있는 남성이 자신을 골랐을 경우에는 마치 정부처럼 한 사람만 꾸준히 만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한 부르주아나 귀족을 만나야 했고 생활을 위해서 동시에 많은 남성을 만났습니다. 로레트는 여러 명을 만나는 특성상 일종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남성과 은밀히 함께하기 위해 개인적인 아파트를 갖춘 경우가 많았죠. 로레트는 당시 도시의 패션 유행을 선도했고 상류층의 남성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코르티잔의 영역에 올라갈 수 있었죠. 다만 상류층 남성들과 관계를 맺더라도 명예를 중시한 귀족들은 공개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코르티잔과 로레트는 확연히 구분되었죠. 로레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수요가 없어져 다시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화장실 청소부로 전락하는 예도 많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코르티잔은 로레트와 달리 매우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이나 왕족과 귀족들을 상대했습니다. 숨겨진 정보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랑거리였죠. 최상류층들은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자신의 코르티잔을 소개했고 서로의 코르티잔의 외모와 춤솜씨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르티잔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장받고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조건으로 왕족이나 남성 궁정인 그리고 귀족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애인 역할과 유흥, 예술적인 교양을 제공했습니다. 최상류층을 상대했기 때문에 귀부인급 미모와 성품은 물론이고 예절과 춤, 문학과 악기 연주와 같은 다양한 교양과 고급 취미 등을 갖추고 있어야 했죠. 궁정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실 예법과 식사 예절에도 해박해야 했습니다. 왕실이나 최상류층의 코르티잔인 경우 개인적인 성이나 별장을 소유하고 집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도 가능했고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로 치장한 채로 카페나 무도회장에 갔죠. 당시 유럽은 계몽 사회였기 때문에 카페나 무도회장에서 계몽 지식인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수준 높은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모까지 아름다운 여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의 영감이 되었죠. 특히 당시 계몽 사상가의 소설이나 시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밀 졸라의 소설인 나나의 모델이었던 블랑쉬 부인, 디마의 소설 동백꽃 여인의 주인공과 오페라 라트리비아타의 주인공 비올레타의 실제 모델은 가장 유명한 코르티잔 중 한 명인 마리 뒤플레시스이죠. 여성에 대한 제약과 차별이 매우 심했던 시기였지만 코르티잔은 당시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각종 교양과 지식을 갖추면 물론 당시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았죠. 코르티잔은 명문 귀족 출신 집안보다는 대체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상 여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였죠. 여러 후견인의 후원으로 웬만한 귀족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로레트와는 달리 나이가 든 후에도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코르티잔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두아르 마네가 그린 올랭피아입니다. 비록 몸은 벌거벗었지만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죠.
머리에는 붉은 꽃과 진주 귀걸이, 목에 두른 검은 리본과 금 팔찌는 주인에게 팔리기를 희망하는 매춘부, 즉 코르티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누드화는 주로 여신이나 요정을 대상으로 그렸습니다. 올랭피아는 코르티잔이라는 매춘부를 중심으로 흑인 시종과 고양이는 매춘부를 후원하면서 지성인인 척하는 부르주아들의 모순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었죠. 만해 올랭피아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퇴폐적이고 타락한 당시 유럽 상류층의 모순을 폭로한 그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림이 세상에 나오자 유럽의 상류층과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받았죠. 그렇다면 코르티잔은 정말 의미 없는 상류층의 놀이개일 뿐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코르티잔은 당시 패션과 예술 문화를 선도했고 이들이 없었다면 서양의 근대 예술과 문화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란 평가를 받죠. 그만큼 서양 근현대의 문화와 예술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현대 명품 브랜드 샤넬로 유명한 디자이너 코코 샤넬 또한 부유한 남성 지식인이나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파리의 마지막 코르티잔이라고 불렸죠. 샤넬의 상징 중에 하나가 동백꽃인데 동백꽃은 코르티잔의 상징이었기도 합니다. 샤넬과 어울렸던 인물들을 보면 극작가 장 코크토와 화가 피카소, 그리고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등 예술계에서 명성을 날린 거장들이죠. 코코 샤넬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도록 후원해준 것 또한 샤넬과 인연을 맺었던 부유한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샤넬은 나치 부역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후원자이자 전 애인이었던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했죠. 코르티잔은 정식 신분만 귀족이 아니었을 뿐 실제 귀족 여인보다 자유로운 연애와 삶을 누렸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화려한 삶을 사는 코르티잔을 동경하였죠. 하지만 자신이 선택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본질적으로 매춘부에 가까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면적으로는 억압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추고 상류층과 교류했지만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재력에부터 기생하는 퇴폐적인 존재라고 비판받기도 했죠. 오늘날 유럽에서는 코르티잔과 같은 고급 매춘부는 사라졌지만 당시 코르티잔이 남긴 사회 문화적인 영향은 유럽의 예술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유럽의 황실과 귀족의 그녀 고급 매춘부였던 코르티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